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요 논란에 한동훈 또 시험대 오른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상황 기억나시죠? 당시에도 시험대란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말 올해 초 상황입니다. 지금요. 근데 또 시험대인가라는 말들이 나와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고군분투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전해드렸어요. 후보들의 과거 막말 논란. 여기에다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지금 이제 호주 대사가 됐죠. 출국 이 자체가 논란이 됐어요. 임명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 조국 신당이 상승세를 타면서 약간 잦아드는 것 같던 정권 심판론 또 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걱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특히 이종섭 출국 논란 또 가운데 있죠. 이와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설명을 내놓습니다. 오늘도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아마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그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출국 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요? 보통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무슨 뭐 과거의 전문가적 입장을 가지고 당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 고민이 있는 듯한 약간 대답을 하죠. 질문을 받고요. 자, 그런데요. 어제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 약간 걱정의 목소리 좀 나왔어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듯이 도피시켰다. 너무 이제 침소봉대한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 절차에 있어서 아쉽고요. 사실은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기가 아쉽습니다. 최상병 사건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호주 대사의 출국,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합니다만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과제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는데 아까 저희가 앞주제 전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 후보들의 과거 막말 논란도 있었지만 특히 도태우 후보의 그 5.18 관련된 발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이제 여권에서 나온 거죠. 이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보십니까? 이종섭 장관의 도피 논란은 이건 한동훈 개인의 비대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공권력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행사가 돼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자다, 피의자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왜 그 사람이 수사 대상자가 돼야 되느냐, 피의자가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러나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개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법무장관 출신의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미 시작된 수사 사건이 거기에 핵심적인 수사 대상자이고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였는지 아닌지도 잘 몰랐다라는 식의 해명이 과연 한동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정말 이 똑똑한 거야?
정말 뭔가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추려 하다 보니까 자꾸 논리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가 왜 왔느냐. 정치가 그렇게 쉬워요? 정치가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군들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예. 그러나 법무장관 수행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논리와 말 솜씨로 잘 대응을 해서 지금 인기가 아주 올랐다. 이미지가 아주 많이 부각이 됐다. 근데 정치라는 건요. 예.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공동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집단 지성이 그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라는 진보 보수라는 예. 입장을 떠나서 그것조차도 다 지금 부인을 해버리면 예. 저는 아까 잠시 돌아가면요. 도태우 후보라는 그분의 얘기 중에 유튜브에서 뭐 북한의 개입설을 규명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예. 희생자가 2,000명이 아니라 200명에 불과한데 그게 무슨 학살입니까? 이건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합니다라는 글을 썼다는 그 대목에 저는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은 예. 얼마든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글에서 연장선의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주도해서 한 여러 공천 대상자들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됐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라는 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구멍을 보여준 거 그리고 본인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하려고 한 이 정치 철학이라는 게 예.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 봉착할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이정섭 전 장관의 도피 논란은 공권력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돼도 되는 거냐에 대한 아마 일반 국민의 굉장한 지금 반발을 충분히 가져올 만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이기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 자체에 큰 위기가 다시 불거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언론에서 조금 알려지고 있죠. 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철회할 일 절대 없다.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또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안보실장 방송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또는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호주 대사 같은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회피하는 도주. 그건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고. 어쨌든 임명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손혁 변호사, 이 사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자, 세 가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자, 첫째, 우리 그 이재명 대표부터 조국 뭐 수많은 송영길 다 수사를 했죠. 예. 정치직, 이렇게 고위직 누구 한 명 출국 금지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종석 국방장관만 출금해야 됩니까?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출국 금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예.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도망갑니까? 왜 이종섭 장관만, 국방부 장관만 출금했느냐? 예. 이게 문제고 첫째. 예. 자, 두 번째. 이게 고발된 게 9월 달이에요. 예. 공처. 원래 사건을 4개월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까지 공수처가 뭐 했습니까? 수사했습니까? 이때까지 시간만 끌고 눈치만 보다가 이제 나가려니까 이제 출금한다? 9월 달에 고발했으면 수사했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왜 수사를 이렇게 더디게 여태 안 하다가 지금 하는가 이 말씀인가요? 예. 공수처가 이게 뭐 그래 바쁜 조직입니까? 수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해서 유죄다 무죄다 결론 내리면 예.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계속 들고 있어. 보통 수사가 우리 지금 조국 이재명도 몇 년 걸려요. 예. 그러면 이종석 국방장관은 몇 년 동안 출금해가 집에 가만히 기다리됩니까? 언제 수사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이렇게 저는 공수처가 수사가 넉장이다. 이걸 이게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도주하고 뭐 정무적 판단하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장점이라 봐요. 윤 대통령도 표를 계산했으면 선거 끝나고 보내죠. 굳이 왜 윤 지금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표 나가면 이게 비판 여론이 있다는 걸 모를까요? 근데 국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호주하고 방위산업이나 지금 이게 시급하고 예. 거기 전문가가 필요하니 이거는 선거 때 정무적으로 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오로지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호주 대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종섭 이분이 전문가니까 예. 그냥 보낸 거예요. 이걸 뭐 도망갔다고 어떻게 호주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국익을 위해 나간 대사를.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왜 임명을 했는가부터 그리고 왜 호주로 가는가 호주로 가는 거 도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요즘 여기 대사가 어디로 도망가?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앵커님도 도망을 갔다고 생각합니까? 대사가 감시하는 눈이나 대사관의 직원이나 그리고 수사는요. 예. 한 번 받았고 예. 그다음에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예. 진짜 꼭 필요하면 한 번 들어오면 하루면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이걸 도주 대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공개하지 마시고 국익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공수의 행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김상희 평론가는 서조욱 변호사의 설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아전 인수 합리화라고 저는 들었던 게요.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걸 보는 겁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상황 논리죠. 그러나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거를 알고 사전에 이걸 푸는 조치를 대통령실이 그러면은 노력을 했나요? 그 노력을 해가지고 풀고 난 다음에 임명정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논리를 가지고 공수처에다 먼저 했어야죠. 먼저 해가지고 이걸 풀고 임명하고 이렇게 보냈어야죠. 그러면 임명을 했는데 출금이라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났어요. 예. 국민적인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또 했어야죠. 그거 없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예.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공천과 관련된 후보자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천 잡음이 민주당이 엄청 많을 때 이건 전투고 이 전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기고 있고 이겼다. 그러나 전쟁에선 질 수 있다. 그게 전쟁터는 정권 심판론인 것이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넘을 수 있는 공천을 지금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친윤 핵심들 공천하는 살라미식으로 공천하는 이렇게 가면 덜 시끄러울 수는 있으나 이게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는 득점 포인트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바로 대통령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무대로 올라오는 이슈예요. 이게 훨씬 앞에서 다룬 이슈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중도층에게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힘이 센 사람이 자기 합리화식의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저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는 거네. 이렇게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저는 하시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공수처를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바쁜 조직이냐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저는 그 상황을 공수처 가서 다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이요. 이른바 최상병 사망 사건.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한 상황,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 그리고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 그리고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모습.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서로 공방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나온 얘기들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부위원장께는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하는 곳마다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각 후보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방문 요청을 해달라는 게 쇄도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권 일각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시각인데요. 지나치게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만 보인다 지금. 그리고 총선이라는 게 어떻게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건가.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울, 약간 지원할 대안 인물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찾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예. 지금 한 2달 반, 거의 3달이 다 돼가는 동안 정말 1인 플레이어로서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바닥을 찍었던 그 민심이 한동훈 위원장의 노력으로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 돋보였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계에 있어서는 신인이라고 볼 수 있었고 좀 젊고 능력이 있는 이미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새해에는 신년 인사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과 인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총선 국면을 맞아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힘을 덜어줄 다른 그 선대위원장들을 인선을 했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도 어쨌든 지역구에 이미 출마를 해 있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위성정당에 있어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례 후보로 지금 출마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선대위원장, 그 위성정당에서의 선대위원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서 함께 선거를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해찬, 김부겸 총리가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좀 국민들께서 새로운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인요한 위원장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향후에도 어쨌든 선대위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계속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산 방문하거든요. 저 부산 방문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상 좀 계속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부산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거든요. 지금 부산 방문 영상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김상일 평론가 좀 봐주시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네요. 제가 4월 이후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정치하길 바라신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고 부산에 호소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총선 결과를 직결시킨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를 약간 동일시하게끔 그렇죠. 하는 주장인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총선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예. 한동훈 운명론으로. 한동훈이란 인물의 미래에 그렇죠. 미래를 투표를 결정하는 해달라. 선거다. 아,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네.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를 중심에 어떻게든 세워서 정권 심판론보다는 그쪽으로 이거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4월에 이거 안 뽑으면 죽습니다. 이 이슈를 키워가지고 정권 심판론보다 앞세워 보려고 하는. 그러면 내지는 오늘 분산시켜 보려고 오늘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여당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별화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 전략 수립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차별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저 아이디어가 어디선가 저는 먼저 또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는요 본인이 총선 이후 상황에서 본인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라고 살짝 글쎄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끄집어내면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 자 오늘 날은 제가 4월 이후 정치하길 바란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부산 시민에게 호소했는데 손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총선 관련된 상황이 약간 살짝 분위기가 위기로 갑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민주당보다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민주당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근데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저는 몇 발짝 뒤지고 있었다고 봐요. 지금도 그 위기는 마찬가지고요. 예. 아마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나
지지율이 아직은 부정이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이게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예.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4월 10일 이후는요. 예. 돼도 문제고 안 돼도 이제 꼬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꼬이는 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데. 되면 어떻게 꼬이고 잘 안 되면 어떻게 꼬이는 거예요? 안 되면요. 예. 그냥 이게 정치판에서 사라지겠죠. 뭐 안 돼. 책임 만약에 패배하면. 총선 패배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패배하면 이게 저는 뭐 그냥 사라진다. 정치를 더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 근데 승리했다 해도 예. 승리했다 도 이제 뭐 하늘에 태양이 두 개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고요.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때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승리하면 바로 대선으로 가지만 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계속 윤 대통령과 태양 두 개처럼 뜰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차피 이게 승리해도 예. 뭐 이제 그 재충전의 기회로 외국 유학을 좀 간다든지 조금 이게 잊혀질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 잊혀질 필요는. 근데 그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오늘 얘기한 본인이 승리하면 정치한다는 뜻 같은데 지금요? 정치를 하는데 예. 잠깐은 잊혀졌다가 컴백. 정치를 하죠. 이겼으면 이제 다음에 대선 본인도 생각이 있겠죠. 예. 정치를 하는데 그 방법론에서 바로 이제 당대표로 나가서 계속 현 뉴스에 초점에 서느냐. 예. 아니면 이게 잠시 재충전 잊혀졌다가 적절한 타임에 다시 돌아와서 정치하느냐. 요 차이는 있는데 정치하는 건 맞아 이기면. 오늘 조발언도 꽤 많이 휘자가 될 것 같은데 4월 이후에 과거에는 4월 10일 이후에는 본인 인생이 꼴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4월 총선 이후에 본인이 정치하길 바란다면 여당을 밀어주세요. 저걸 좀 비유를 하자면요. 예. 우리가 많이 구원투수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 이제 나는 더 이상 구원투자가 아니라 이 구단의 투자자다. 네? 그래서 이게 망하면 구단주가 아니고요? 그렇죠. 사업의 주체다. 지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달리 봤는데요. 지난 그러니까 비대위 처음에 취임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고 국민의힘이 아주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예. 물론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거치긴 했지만 예. 그때만 해도 흔히 여론조사 분석 결과 때 많이 인용하는 두 가지. 언더독 효과. 쉽게 말하면 동정을 유발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예. 임무였죠. 예. 그리고 나서 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찌됐든 본인의 여론조사 수치로 반영이 돼서 나온 인기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심판론 실정 이런 게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뭐 명품백 논란, 뭐 주가 조작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잊혀지고 그러면서 한동훈 효과가 먹히는 듯 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언더독 이펙트라고 했는데 이거와는 조금 대치되는 개념.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에 취해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부산 정도면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더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는 이제 우리가 여론몰이를 하고 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에게 밀어주세요.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빨리 올라타 주세요라는 의미로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건데 큰 지금 걸림돌이 생긴 거죠.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 관련된 논란이 과연 저렇게 밴드웨건 같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미 예. 이제 대세 몰이에 들어섰구나라고 인정을 할 건가? 그건 전 의문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에서 오늘 시장 방문증이 많아요. 아까 국포시장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부산 방문일정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좀 나옵니다.